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점심 먹고 되게 좀 졸릴 시간인데, 그죠? 아, 졸려? 그래서 좀 제가 그래도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제 전공은 어쨌든 스포츠 마케팅이긴 한데, 그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를 통해서나 나중에 책을 통해서도 되게 접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약간 뭐 사촌 동생 같기도 하고 조카 같기도 해서 그냥 약간 잔소리처럼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지금 뒤돌아봤을 때 제가 좀 그때 좀 그건 좀 내가 잘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뒤돌아봤을 때 그때 좀 그걸 하면 좀 괜찮았을 걸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은 좀 너무 지루하니까 제 얘기를 하자면, 제 소개를 하자면, 제 이름은 이제 이지혜고요. 저는 직업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볼래요? 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체육대학교 골프산업학과에서 이제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 나로 맞춰봐요.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저는 골프 프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프로 자격증을 따고 한 1년 정도 시합을 뛰다가 이제 그만둔 케이스인데, 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이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그냥 공부를 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로 가시게 됐어요. 사업을 하시려고. 저도 이제 따라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외국인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그래서 학교는 거기가 굉장히 좋은 게, 외국인 학교가 1학년부터 12학년, 그러니까 고3까지 무조건 2시 45분이면 학교가 끝나요. 그 이후로는 뭐 공부를 더 안 하죠. 그 대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3시 45분까지 운동 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 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좋은 대학교로 가려고 해도 체육 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소프트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외에도 뭐 농구, 야구, 배구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긴 했어도 저는 소프트볼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체육을 되게 자연스럽게 접하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콜라 중독에 걸려요. 그래서 콜라 중독인데, 여러분 그 뭐지, 빨간 캔 되게 뚱땡이 콜라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하루에 5캔, 6캔씩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마르면 콜라 마시고, 그냥 밥 말아 먹을 때도 그냥 막 콜라에다 밥 말아 먹을 정도로 되게 콜라에 중독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갑자기 72kg까지 살이 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은, 미얀마라는 나라가 골프가 굉장히 쌌어요,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골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골프를 하면서 맨 처음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조그만 공 작대기로 때리는 거 뭐가 재밌어요. 근데 제가 연습장에 간 이유는 감자튀김을 너무 거기서 잘해서 감자튀김을 먹으러 맨날 이제 연습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접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제가 또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게, 제 골프 코치가 거기 미얀마 골프 협회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제가 공을 치는 걸 보니까, 너가 좀 이제 힘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냥 계속 쳐봐라 하고 시합을 한번 나가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골프를 배운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시합을 나가는데, 정말 그때도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우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승을 해서 제가 이제 골프를 치면서 우승을 한번 해보니까 이 맛에 들린 거예요. 이제 우승하는 맛에 들려서 한 시합을 계속 나가요, 주니어 대회를. 그래서 물론 제가 그때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시합을 나가다가 한 4번인가 5번을 더 우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미얀마라는 그 국가에서 체육부 장관이 이제 저한테 의뢰가 와요. 그러면 너 미얀마 국적을 달고 한번 외국 대회를 한번 나가봐라.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큰 대회인지도 몰랐고, 그냥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시합을 열었는데, 그때 그래, 한번 외국에 한번 놀러 가보자 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냥 가게 된 거죠. 근데 결론은
예선 탈락을 하고 거기서 그냥 쇼핑만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소중한 기획이고 그 기회였었고 그다음에 지금 저의 그 경력에 쌓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제가 원래는요 호텔 경영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아예 들어올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호텔 경영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됐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됐었어요. 그래야 좀 남들과 경쟁에서 좀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 제가 이제 고2 때 정도 되니까 이성의 눈도 뜨기 시작하고 약간 좀 향수병이 걸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한번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싶고 다른 내 친구들처럼 교복을 입고 한번 학교를 다녀보고 싶었던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고2 때 한국에 오게 되는데 이제 방학 때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누가 그래요. 너 진짜 한번 골프를 한번 프로까지 한번 따봐라 라고 누가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거기 이제 훅 넘어간 거죠. 제가 이때까지 준비해왔던 그 호텔 경영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제가 한국에 앉아버려요. 고2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서문여고에 이제 골프부에 들어가서 골프를 치면서 이제 그냥 골프를 치다가 고3 때 세미프로를 따요. 원래 프로를 따려면은 세미프로를 따야 되는데 세미프로를 따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3 때 계속해서 세미프로 따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제 고3 담임 선생님이 이래요. 너 대학교 어떡할래? 근데 저도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골프가 좋았고 그때 그 당시엔 골프가 좋았고 그냥 한국에 있다는 자체가 전 되게 좋았던 거예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저도 되게 게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게임만 하고 거의 볼 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가 이제 제 담임 선생님이 야 지희야 그러면은 너 학교 어떻게 갈래? 그러면 너 이제 외국에서 살았으니 외국인 이제 전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아찔한 게 저는 수시에서 경희대 하나만 넣었어요. 진짜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도 아예 신청도 안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찔하죠. 그때 떨어졌으면 재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어요. 이대를 가느냐 아니면은 경희대를 가느냐.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토플 점수하고 그때 영어로 인터뷰를 하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하고 국어를 더 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국어가 이미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멈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를 하자니 그렇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는 외국에서 한국 학생이라 그러면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그냥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 뭐 A 플러스 다 A 받을 때 저는 정말 지금도 계산을 못해서 B 아니면 정말 잘해봤자 B 플러스 이렇게 받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통틀어서 생각했을 때 이제 경희대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경희대가 어쨌든 체대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다 보니 이제 경희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교 공부도 계속 하면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프로를 따요. 그래서 프로를 따고 1년 정도를 저는 아시안 투어를 뛰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투어를 뛰는 게 아니라 이제 아시아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투어를 뛰었었고 근데 거기 와중에서도 이제 학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학교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가 저한테 이제 되게 좋은 기회가 한 번 와요. 어떤 기회가 오냐면은 코롱이라는 회사 알죠? 코롱 스포츠 거기서 이제 저한테 제의가 오는데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가서 대통령 레슨을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했던 거는 이제 프로인데 영어가 가능한 프로를 갖다가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아제르바이잔을 가서 굉장히 한 10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 대통령, 귀부인들 그리고 그 이제 관련된 대기업들 사장들을 갖다가 골프를 가르쳐줘요. 근데 그 나라가 굉장히 좀 저는 재밌었던 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좀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케팅 같은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게요. 그 나라는 골프장이 아예 없어요. 사막 나라인데 중동인데 제가 골프채를 갖고 들어갔을 때 그 세관이 저를 잡았어요. 또 어떤 무기 갖고 들어온 거냐. 그럴 정도로 골프에 대해서 모르는 나라였고 골프를 레슨할 때도 저는 스크린 골프로 레슨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모르는 나라인데 이따가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스크린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린 나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제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은, 뭐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더 관심이 있고 어느 뭘 전공을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체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뭐 입시체육, 뭐 누가 더 멀리 뛰고 뭐 이런 것만 갖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를 이제 갖추려는 거죠. 뭐 언어적인 측면, 언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언어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사회에 나가다 보면은 영어가 필수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당연한 거. 이제 영어는 당연하게 해야 되고 그 외에 외국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남들의 경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마케터가 되고 싶어. 아니면은 뭐 선수, 뭐 서포터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 하고 싶으면은 영어하고 뭐 스페니쉬를 배운다든지 스페인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유럽 다으로 뜨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나요? 스포츠 강국으로. 맞아요.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를 갖다가 요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나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학부 때도 이제 중국어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할 때 뭐 하면 되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육도 잘하고 그 관련된 그 전공도 잘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언어까지 잘하면은요, 뭐 글쎄요, 저는 뭐 취업나 뭐 이런 거 거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어느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에 뭐 한두 개 단어씩만 외운다고 생각을 해도요, 1년이면은 그저 거의 한 원씩만 외워도 365개 단어를 아는 거고, 두세 개만 외워도 거의 뭐 1000개 이상의 단어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정말 좀 지루하다 할 수 있어도, 그래서 뭐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해서 그냥 인스타그램 같은 거 여러분 그냥 피드 하나 올릴 때 그냥 단어 하나를 한번 그냥 올려보세요. 그러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건데, 뭐 여러분 워낙 뭐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은요, 그게 굉장히 더 큰 도움이 되고 주변에 내 인맥들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올바른 사람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면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요즘 워낙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면서 나만 챙기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 선배로서 그냥 해주는 얘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춘다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런 체육 쪽에 아예 발을 들일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거기다가 아직도 저도 아직 발전할 게 많은 부분이 있고, 저도 아직 제가 설정해놓은 목표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계속 지금도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언어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여러분들 뭐 수상 스키도 하고 스노보드도 뭐 이렇게 체험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최대한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골프가 제일 메인 종목이지만 제가 그냥 예전에 그냥 놀러 다니면서 스노보드도 타고 웨이크보드, 뭐 수상 스키를 타면서 자격증을 따놨어요. 그래서 지도자 자격증을 따놓은 바람에 학교에서도 관련된 강의가 있으면 제가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나씩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기회가 올 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 빅데이터나 뭐 이런 전문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자격증? 그런 것도 여러분이 방학 동안에 따놓으면은 나중에 결국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체육이라고 해서 꼭 체육에 관련된 거, 스포츠에 관련된 거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크게 보면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 얘기를 굉장히 브리프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대에서 혹시 뭐 마케팅이나 산업대에서 관심 있어 하는 학생 있나요? 그래서 없어? 그래서 이런 어쨌든 마케팅 대에서 제가 되게 광범위해요. 광범위하긴 한데 제가 굉장히 요약을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전달을 해줄 수 있을
끝난지 모르겠지만 이걸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뭐 그냥 궁금해하는 것들, 뭐 골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학생들 중에 산업학과, 골프 산업학과에 되게 관심 있어 하는 학생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질문들 그냥 물어봐 주면 제가 그냥 대답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케팅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 스포츠를 정의하는 데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스포츠라고 정의하려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아나요? 활동? 그죠? 일단은 신체적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체적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쟁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경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규칙이 있어야지 스포츠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이 무슨 스포츠야 아니면은 뭐 인터넷 e스포츠가 무슨 스포츠야라고 하는데 스포츠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다 신체적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그죠? 바둑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잖아요. 어쨌든 손목과 손가락 움직이죠. 그다음에 경쟁을 하죠.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해가지고 경쟁을 하죠. 그다음에 규칙이 있죠. 뭐 1분 안에 뭐 이걸 돌을 놔야 내가 이제 턴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너 스포츠에 관심인데 왜 이 스포츠가 왜 스포츠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타를 하는데 마우스로 클릭하니까 신체적 움직임 있죠. 좌우로 움직이고 경쟁하고 규칙 뭐 이런 패스워드 쓰지 말아라라는 거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스포츠 조건이어서 이 세 가지만 다 갖춰지면은 그걸 다 스포츠라고 요즘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알지도 모르겠지만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런 데스포르토라는 단어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이게 이제 to amuse oneself에서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행동. 근데 이 외에도 다른 뜻이 뭐 일에서부터 벗어나기, 뭐 갇혔던 뭐 압박된 생활에서부터 벗어나기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이제 어원이 바로 이제 스포츠가 여기서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포츠라는 행위가 이제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하는 뭐 신체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혹시 스포츠와 스포츠의 차이 알고 있나요? 뭐 지금 제가 써놓기는 했지만 좀 쉽게 풀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럼 S하고 그냥 S가 안 붙은 거는 스포츠나 하나고 뭐 농구 하나고 스포츠 하면은 뭐 농구하고 축구 뭐 이렇게 합쳐놓은 건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틀려요. 스포츠 우리 이론적으로 볼 때는 스포츠는 이론적인 걸 얘기를 할 때 학문으로 접근할 때는 스포츠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뭐 스포츠 게임이다, 뭐 경쟁하는 거다, 시합이다 그러면은 이제 스포츠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은 굉장히 나중에 어디 가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뭐 스포츠 산업, 스포츠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포츠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하면은요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오타가 아니라 그건 이론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스포츠인 거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는 그냥 경기 위주. 너 어저께 스포츠 경기 봤어? 할 때는 이제 S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마케팅은 우리가 이제 보통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요.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벌 수 있는 수익 창출이 굉장히 많고 그 방법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그 금액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스포츠라는 매개를 통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스포츠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도 함께 높이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야구 경기를 가러 갔어요. 그러면 보러 갔는데 보러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티켓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 티켓을 사면 그 티켓 산업도 하나의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티켓을 갖다 팔기 전에 홍보를 하죠. 뭐 내가 인터넷으로 판다 아니면은 뭐 그냥 뭐 거래를 한다 이런 것 자체도 다 산업, 다 스포츠의 그 마케팅의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장을 해서 선수를 봐요. 그러면 선수의 하나도 우리 스포츠에서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프로덕트로 본다면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선수 하나도
그죠? 제품,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수가 그 구단에서 뛰기 위해서 그 이적이나 그 대부분 이런 뭐랄까 이적료 뭐 이런 돈 다 이게 다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야구장에 있는 뭐 관리하는 그런 시설 관리 그것도 다 마케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돈이 될 수 있는 거고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산업 얘기를 해볼 건데 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산업 그리고 뭐 영상 산업, 영화 산업보다 더 큰 게 스포츠 산업이에요. 국내는 이제 조금씩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산업이 굉장히 큰 실정이죠. 그러면은 한번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스포츠를 통해 매출 1위를 기록했던 기업 혹시 알고 있나요? 땡. 기업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얘기 중에 있어요. 제가 뭐에 중독 걸렸다 그랬죠?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오랜 시간 동안 1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뭐 이 회사에서 코카콜라도 나오지만 뭐 스프라이트도 나오고 되게 뭐 판타도 나오고 했는 회사인데 음료 회사고 근데 이 회사가 메가 이벤트, 리그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가 이벤트라고 하면은 뭐 올림픽, 월드컵 그죠? 뭐 육상 선수 대회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코카콜라가 이제 올림픽 후원사 중 가장 오래된 회사예요. 그리고 4년 주기죠.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밀리언 달러를 갖다가 4년 주기로 매번 투자를 해요. 근데 200밀리언 한 2,300억 원? 근데 누가 들어도 코카콜라 그러면 다 아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아직까지도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왜 많이 투자를 할까요? 누가 봐도 콜라 하면은 다 아는데 왜 굳이 이걸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홍보를 맨날 하고 할까요? 왜 그럴까? 그지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인지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큰 기업들 우리가 들어도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렇게 너무 잘 아는 회사들이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충성 고객도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콜라도 보면은 코카콜라가 있고 펩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좀 관심 있어서 유튜브 같은 거 한번 찾아보면은요,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더 많이 선호를 해요.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이 얘기 들어봤나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어떤 콜라인지 모르고 가리고 사람들에게 줬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펩시를 더 많이 선택을 했다고 해요. 맛이 펩시콜라가 더 맛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반수였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빨간 마크를 보자마자 나는 저걸 마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사람이 고를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도 상승 효과 때문인데 얘네들은 이제 충성 고객을 갖다가 더 계속 모으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겠죠. 그래서 1%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약 250만 달러가 필요하대요. 250만 달러면 30억이에요. 그러니까 1%를 올리기 위해서 30억의 돈을 기업들이 보통 투자를 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스폰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의 예로 옛날 얘기인데 이제 IMF 때 이제 박세리 선수를 갖다가 큰 예로 지금 마케팅에서는 들고 있는데요. 요즘 나 혼자 산다에서 박세리 선수 나오죠. 여러분 봤죠? 근데 이 박세리 선수가 한참 이제 선수로 뛰었을 때 이제 US 오픈에서 연장전에 들어가요. 근데 US 오픈 하면 되게 큰 메이저 대회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영상 봤을 거예요. 그 양말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공천해가지고 되게 우승하는 그런 되게 뭔가 IMF 그 시절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희망을 줬던 그런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 삼성에서 후원을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삼성이 물론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인지도가 그래도 낮았단 말이에요. 소니나 뭐 이런 미쓰비시 이런 일본 회사보다도 훨씬 낮았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삼성이라는 마크를 달고 딱 나가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죠. 그리고 또 삼성에서는 지금은 나오진 않지만 아스트라라는 그런 브랜드가 나왔었어요. 옷 브랜드가. 그래서 이때 이 선수가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요. 삼성이라는 그룹이 인지도가 6%가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30억 곱하기 6 하면은 거의 뭐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세이브가 된 거죠. 삼성이 6% 상승이면은 굉장한 숫자예요. 마케팅에서는. 그래서 이런 인지도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아스트라라는 브랜드가 모르는 사람이 다반수였어요. 그때 98년도 당시면요, 골프가 더 뭔가 좀 고급 스포츠로 더 인지가 됐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스트라라는 이런 골프웨어가 매출이 60%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효과를 갖고 오게 됐죠. 이 당시에 이제 우승하기 바로 직전에 박세리 선수가 이제 삼성에서 받는 돈이 10억이었어요. 1억 연봉이. 근데 이 10억을 투자를 함으로써 이 대회 하나를 우승해가지고 삼성이 얻은 그런 이익은 2,100억 원의 이제 수입 창출을 냈죠. 그러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가 굉장히 좀 재미있고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되게 재미있는 게 선수 환원을 통해서 혹은 뭐 하나의 대회를 통해서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 수입 창출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코카콜라 대해서만 조금 더 좀 브리프하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코카콜라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마케팅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처음으로 이제 마케팅 활동을 했던 게 1928년도 암스테르담 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선수들 후원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미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코카콜라 1000박스를 갖다 제공을 했어요. 그냥 미국 선수들 왔다 갔다 하는 곳에다 그냥 콜라 부스를 갖다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사진처럼 그냥 제공을 해서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실 수 있게끔. 근데 이게 이제 다 미디어에 잡히는 거죠.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거는 이 암스테르담 올림픽 때 미국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죠. 아, 저 미국 선수들은 도대체 저 검은 거 뭘 마시는 거지? 저 검은 액체가 뭐지? 하고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을 유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검은 액체를 먹었는데 쟤네들이 성적도 잘 내. 그러면 우리도 한번 먹으면은 좀 그들과 비슷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호기심을 불어일으켰대요. 그래서 뭔가 좀 호기심, 뭔가 신비주의 그런 컨셉으로 간 거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코카콜라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림픽에 이제 후원 활동을 해요. 그래서 52년도 같은 경우는 오슬로 동계올림픽에서 헬기를 띄워요. 네, 여기 밑에 보면 헬기가 있는데 코카콜라라고 써져 있어서 매번 이제 시합이 시작하기 전, 그다음에 시합이 끝난 후, 그때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뭔가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헬기가 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간접 홍보를 한 거고. 그다음에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맵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아예. 왜냐면 외국에서 노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회화북을 만들었어요. 코카콜라 자체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정말 필요한 뭐 단어 몇 개,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그 회화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사람들이 회화록을 갖다가 다른 올림픽에서도 코카콜라가 이제 회화록을 만들게 됐다는 이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79년도에는 올림픽위원회에서 이제 미국 올림픽 명예 전당을 갖다 만들어줘요. 이게 코카콜라의 본사가 아틀란타에 있거든요. 근데 아틀란타에 이런 명예 전당을 세워줘요. 그래서 뭐 선수들,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 명예 전당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96년 본사가 있는 애틀란타에 이제 올림픽이 딱 개최가 되죠. 그래서 그때 코카콜라가 어마어마한 돈을 써요. 2천억 원을 후원을 해줘요. 그냥 그 애틀란타 시에다가. 그다음에 올림픽 시티를 갖다가 건설을 해요. 지금 우측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로 보면은 되게 올림픽 시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코카콜라가 그래서 뭐 선수처럼 멀리 뛰기도 해보고 뭐 측정도 해보고 이러한 체험관을 갖다 만들게 되죠. 그래서 코카콜라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더 큰 기업에서 더 큰 기업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서 뭐 이런 관련된 전공을 들을 때 굉장히 이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들을 거라서 저는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비대면 모든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 워낙 IT 기술로 발달이 되다 보니까 디지털 시대에서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 더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사업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특히 미국하고 유럽, 이런 스포츠 강국 중심으로 스포츠 산업 규모가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규모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이건 조금 옛날 데이터긴 한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로는 이게 최근이에요.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스포츠 산업 시장 규모가 1,473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지 좀 감이 안 오죠. 근데 굉장히 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자동차 산업보다도 큰 산업이 지금 스포츠 산업이에요. 그래서 뭐 월드컵, 올림픽, 뭐 메가 이벤트, 유럽 축구 리그, 뭐 미국의 슈퍼볼 하면은 NFL이죠. 등 뭐 특정 국가의 스포츠 이벤트들도 막대한 중계권료, 그다음에 시청자 확보에 더 많이 요즘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NFL 뭐 광고 혹시 본 적 있나요? 접한 적 있어요? 워낙 좀 NFL 하면 우리는 워낙 또 비인기 종목이니까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하면은 NFL이거든요. 미식축구. 근데 그 미식축구에서 여러분 1초당 광고료가 얼마인지 아나요? 대충? 1초당 1억에서 2억이에요. 근데 그 돈을 투자하는데도 그 이상의 수입을 벌기 때문에 기업들이 NFL 그 광고에 투자를 하고요. 파이널로 갈수록 그 가격은 더 올라가요. 그리고 시합에서 이제 중간중간 그 브레이크타임에 하는 그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더 비싸요. 근데 왜냐면은 다른 자동차 산업이나 영화 산업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스포츠 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한대요. 스포츠 경기를 볼 때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봤던 경기 중간중간에 봤던 그 CF들이 더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경기를 보다 보면 되게 흥분하고 심장이 막 심장박동이 막 뛰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광고를 딱 접했을 때는 더 잘 기억을 하고 더 오래 기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효과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 사업들, 온라인 사업들, 중개권료 사업들이 굉장히 더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지금 요즘 워낙 경기들이 많이 없기는 한데 NBA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야오밍 선수도 이렇게 들여왔었었고, 한국 선수도 하승진 선수인가요? 하승진 선수도 그쪽 NBA에서 되게 영입했던 이유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게 딱 보면 그렇게 막 잘하는, 물론 잘하겠죠. 일반인보다 잘하지만 다른 이렇게 유명한 선수보다는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그 선수들을 영입했던 이유는 스타성이 일단은 엄청 키가 크잖아요. 거의 2m가 다 넘어버리고 스타성이 있어서 했고, 이 선수들이 중국에서 오고 한국에서 왔단 말이에요. 미국 선수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 야오밍 선수가 영입이 됨으로써 이제 중국의 중개권료를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중개권료가 많이 들어오고, 그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저지 같은 거나 아니면 기념품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천다이징 사업도 더 많이 팔 수가 있고요. 머천다이징 그런 마케팅으로. 그래서 한국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럽 리그도 물론 축구 선수들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영입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한 마케팅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런 중개권료, 그다음에 머천다이징 이런 물건들을 더 많이 수입을 내기 위해서 그런 선수들을 갖다 영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을 활용한 중계 시청,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TV에서 요즘은 태블릿 PC나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많이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라이브 방송 같은 걸 보면 우리가 TV로 보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이라이트만 보잖아요. 하이라이트 볼 때 보통 TV로 보는 것보다는 지금 우측에 있는 것처럼 모바일이나 아니면 그냥 PC로
사람들이 더 많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글쎄 시간이 아까운 것도 있고요. 좋아하는 경기를 볼 때 물론 뭐 정말 월드컵이나 이런 거는 제가 생중계로 TV로 보긴 하지만 보통 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더 많이 봐요. 더 재미있고. 그래서 이런 추세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사회에 나가서 아직까지는 잘 감이 안 오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더 발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뭐 20대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네들이 뭔가 1인 방송 하는 게 꿈이다. 나는 유튜버에서 뭐 인플루언서가 될 거다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근데 유튜브 하면 또 돈을 또 많이 버니까요. 그래서 지금 슈퍼볼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 시청을 넘어서 구단 선수, 인플루언서의 소통하는 이제 디지털,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뭐 이런 1인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더 채널이 급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이러한 뭐 채널, 디지털 채널도 있고요. 뭐 각 종목별로 봤을 때 요즘 뭐 감스트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헬스 부분에서도 땅크 부분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제가 확실한 그런 금액은 모르겠지만 뭐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이런 크리에이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채널들이 더 전문, 더 세분화돼서 이제 더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잘 몰랐는데 저도 유튜브 집에서 막 그냥 집에서 운동할 때 헬스 같은 거 할 때 따라할 때 홈트 할 때 그냥 막 찾아서 봤는데 땅크 부부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1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스포츠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라 그러면은 이제 스포츠 관련 동영상 컨텐츠가 이제 다양화될 거다. 계속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 플러스 이제 재미, 그죠? 그다음에 공유, 확산 이런 것들이 더 합쳐졌을 때 더 인기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죠. 그래서 정말 뭐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전문가를 불러놓고 정말 전문적으로 해서 좀 뭔가 뭐랄까 분석하는 형의 이제 컨텐츠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정규 방송에서 듣는 것보다 더 세세하게 그리고 좀 비속어를 써도 괜찮은 그런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저 소통형 컨텐츠라고 해서 약간 자기 브이로그 그냥 일상 브이로그 플러스 자기가 경기장에 가서 직접 자기가 막 얘기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채널도 생겨났고, 그다음에 뭐 세 번째는 비하인드 클립 컨텐츠라 그래서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뭐 선수들의 락카에서 선수들이 락카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죠? 그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모를 때 뭐 선수 출신 혹은 뭐 선수, 지금 현직 선수 혹은 감독, 코치들이 직접 찍어서 올리는 컨텐츠도 요즘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으면 저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즘은 또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AR, VR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연구 같은 경우도요, 그냥 체대, 체육대학교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체대와 이제 공대가 콜라보돼서 나오는 연구도 되게 많아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AR, VR 그러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스크린 골프, 스크린 야구, 스크린 승마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요즘 이제 뭐 미세먼지다, 뭐 지금 코로나다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축구 수업도 스크린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플러스 이제 5G가 도입이 되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내가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되게 생겨났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리얼하지는 않아도 지금 뭐 밑에 있는 거 보면 KT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좋아하는 선수만 줌에서도 볼 수가 있고 다시 리플레이에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SK에서 나온 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경기장은 가지 않지만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VR로 해가지고 체험하고 같이 뭐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과 응원도 같이 하고 하는 게 요즘 생겨나가고 있죠. 그래서 되게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스포츠 산업,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 뭐 IoT,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스포츠, 콘서트 공연, 뭐 자율주행 이런 게 모든 게 복합적인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스포츠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선수들도 요즘 VR로 많이 되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카 같은 경우도 그저 운전하는 것도 그 코스를 옛날에는 직접 선수들이 계속 돌면서 그 코스 주행하면서 외웠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VR을 쓰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죠. 내가 굳이 트랙에 나가서 자동차를 안 몰아도 내가 VR을 쓰고 그 코스를 갖다 계속 익히는 거. 그다음에 요즘 축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NFL, 아까 이제 미식 축구 같은 경우에는 VR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공을 던지고 몸을 피하고 뭐 이런 트레이닝을 갖다 다 VR로 한대요. 근데 VR로 하면은 좋은 점이 이제 뭔가 부상 같은 거를 더 줄일 수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VR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SNS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 체험 활동 같은 거 갖다 신청해라 해가지고 활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뭐죠? 크라이오 테라피라고 들어봤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 제품의 컨텐츠인데 들어봤나요? 크라이오 테라피? 뭐 이런 것도 보면은 SNS 그 관심 있는 거 몇 번 좋아요 누르면은 뜨잖아요. 그래서 뭐 한번 그게 3분 동안 거의 뭐 150도, 180도 마이너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근육을 갖다 릴렉스 시켜주는 그런 기계인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포츠 제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체대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런 것만 전공한 게 아니라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슬라이드에 준비는 해오지 않았지만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 한국에서 이제 요즘은 조금 대두되고 있어요.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이제 에이전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에이전트나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요즘 뭐 YG 스포츠나 아니면 SM도 굉장히 요즘 연예 엔터테인먼트 쪽도 그것도 많이 이제 관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선수를 체계적으로 더 관리하고 시스템 약간 매니저 같지만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또 관련된 직업 굉장히 많죠. 저같이 그냥 선수 생활이 됐다가 이제 교직에서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처럼 조재호 선생님처럼 이렇게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 그러면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해 주거는 내가 하나만 한다고 그 하나만 파고들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걸 좀 크게 보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요즘 미디어 쪽 굉장히 여러분 뭐 앞으로도 더 뭐 특강이나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미디어도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쪽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뭐 정말 뭐 경희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뭐 관련된 뭐 마케팅이나 뭐 직업 뭐 이런 것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네, 직업? 다양한 거? 그러면은 뭐 어떤 거에 관심 있어요, 학생은? 의학? 의학이면은 뭐 기본적으로 제 형부도 의학을 나왔거든요. 의학을 나왔는데 뭐 일단은 팀닥터도 있고요. 자기가 뭐 그 클리닉을 차려서 선수들, 구단 선수들 갖다 데리고 와서 치료하는 것도 이제 첫 번째도 있고요. 프로팀도 있고요. 그 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더 기계 같은 걸 갖다 더 개발을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의학적으로. 뭐 운동기구, 뭐 이런 개발? 뭐 공대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만 뭐 기계를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방학 때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모티콘 사업 있잖아요. 제가 방학 때 이제 애들 종강하고 방학 때 뭘 할까 물론 논문도 쓰고 연구 실적도 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모티콘 사업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정말 그냥 막말로 해서 정말 병만 이모티콘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잘 팔리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나만 약간 스포츠와 연계돼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도 그것도 하나의 사업인 거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때 뭐 방학 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조금만 배우기만 하면은 그런 것도 하나의 뭐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내가 의학이나 학과에서 무조건 사람을 갖다가 고치고 뭐 만지고 이런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뭐 학생이 뭐 다른 뭐라 그럴까요? 좀 스킬을 더 갖고 있으면은, 왜냐면 나오면 거의 다 하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 뭐 거기에 스킬 플러스 하면은 뭐 외국인 대상 혹은 뭐 외국에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거,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넓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언어가 정말 필수적이에요, 이제는. 물론 공부하기 싫고 지금 그냥 이제 대학생 되면은 좀 대학 생활도 즐기고 싶고 막 술자리도 가서 놀고 싶고 미팅도 하고 싶고 하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걸 하고 나서 놀고 즐기면은 잔소리 안 들어요. 내가 할 거 안 하면서 하니까 항상 잔소리 듣고 야단 맞는 거거든요. 저도 되게 놀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가 하고 나서 제 걸 하고 나서 노니까 그나마 잔소리가 덜한 거예요, 제 부모님한테선가. 여러분들 요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셀피시하게 내가 챙길 건 다 챙기세요. 내가 챙길 건 챙기고 할 건 다 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은. 뭐 방학 때 자격증도 따놓고, 뭐 지도자 자격증 조금만 알아봐도 여러분 되게 쉽게 딸 수 있어요. 지도자 자격증, 뭐 빅데이터 앞으로, 그다음에 요즘 코딩 자격증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조금만 크게 해줘. 경제력 있는 산업? 잠재력? 그래서 잠재력,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컨텐츠 진짜 잠재력 많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아직 산업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국내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일 잘 되고 있는 종목이 뭔지 알아요? 그 종목과 관련된 산업이? 응? 골프예요. 골프 뭐 홈트? 홈트거든요. 홈트 하고 그 다음에 골프예요. 근데 골프 산업이 지금 제가 뭐 골프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냐면 해외에 나가는 골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반 골퍼들이 이제 골프 관광을 하려고 해외 나가고 했는데 지금 다 해외를 못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뭐 테니스나 이런 거는 저 운동 시설들이 다 지금 되게 뭐죠? 다 닫은 상태죠. 근데 골프장들은 다 열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보다 작년 대비 30%가 올랐다고 해요. 이익률이. 그러면은 골프장이 잘 되면은 뭐가 잘 되는 거냐면은 그 관련된 산업들이 다 잘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페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류 산업이 굉장히 또 뜨고 있어요. 스포츠 쪽에서. 예전에는 아웃도어예요. 그냥 어딜 가도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빨간색 옷 입고 오렌지색 옷 입고 다 약간 등산복들을 많이 입으셨다면은 요즘은 골프 옷을 굉장히 많이 입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계속 그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체면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른 나라보다 더 좀 강하대요. 그러니까 골프 옷을 입음으로써 나의 약간 사회적인 위치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골프 어페럴 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골프 티셔츠나 바지 하나 사는데 골프 티셔츠 뭐 좀 괜찮은 브랜드를 산다 그러면은 한 30만 원 돈 바지도 해서 위아래로 사면은 거의 60에서 70이 드는 브랜드가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 솔드아웃이에요. 그냥 한 선수가 입고 나오면은 그 다음날 뭐 아줌마들이든 뭐 가가지고 제가 입은 대로 그대로 주세요 한대요. 그래서 어페럴 산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호황인 상태예요. 그래서 잠재력이다 보면은 약간 어페럴 쪽도 조금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 플러스 이제 이런 사업들, 어플리케이션 산업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왜냐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막 글쎄 그렇게 금세 나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크리에이터 같은 뭐 SNS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래서 NFL 같은 경우에는 틱톡으로 굉장히 선수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선수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이제 한번 딱 인기를 쫙 얻고 이제 유행을 타면 그 다음에 요즘도 틱톡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틱톡으로 이제 더 많이 옮겨갈 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 볼지 몰랐지만 뭐 거기에 뭐 자기 신상이 털린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틱톡을 다운받지 말아라 다 지워라 뭐 이렇게 하는데 틱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선수를 홍보하고 뭐 이런 어페럴 같은 거를 갖다 홍보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제2의 인스타그램, 제2의 페이스북 이런 개발을 해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그걸 굳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그런 전공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배워보세요. 지금 가장 시간이 많을 때가 지금하고 20대 때니까 그때 많이 체험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뭐 골프에 관련된 것도 상관이 없고요. 아무거나. 네. 네. 거기서는 뭐 하는 건가요? PT하고 골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런 데서도 골프 접할 수 있어요. PT 플러스 골프가 진짜 말 그대로 PT하고 또 골프도 해가지고 같은 묶음 상품을 갖다 어떻게 보면은 묶어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근데 보통 PT 플러스 골프 하는데 보면은 골프에 관련된 PT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목별로도 그런 것들, 그다음에 홈트, 개인 운동 앞으로 더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아마 이제 직접 방문해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PT 플러스 골프 하면은 PT도 알려주고 그냥 골프도 알려주는 곳이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상품을 묶어서 파는. 또 질문 있나요? 신문 관련된 거? 네. 경희대 골프산업학과에서 뭘 배우는지. 뭘 배우는지.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보면 좀 관심 있으면 알겠지만 골프과라고 하면은요 보통 뭐 용인대, 뭐 호서대 해가지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선수했던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경희대는 이제 예전에는 골프 경영학과였어요. 지금 골프 산업학과인데 그 관련된 산업 경영도 같이 배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실기도 배우고요. 그러니까 전혀 골프를 접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가서 골프를 배우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뭐 골프 산업, 마케팅, 뭐 골프장 전문 관리학, 그러니까 골프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경기 운영법,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모든 것, 잔디 관리법, 뭐 이런 것도 배워요. 그래서 커리어 개발,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골프 뭐 연습장 이런 총 통틀어서 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뭐 거기 안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보통 학과에서. 그러니까 일반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른 학교 보면 골프과는 많아요. 근데 골프과는 진짜 말 그대로 골프를 정말 치려고 들어가는 학과예요. 골프가 메인이고 약간 그냥 나머지 교양으로 서브를 배운다면은 골프 산업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골프가 실기가 우선이 아니라 그 관련된 걸 배우고 이제 실기는 이제 서브로 배우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학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졸업한 학과라서 그런 거 아닌데 굉장히 블루 오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과가 99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졸업한 제 선배들이나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아디다스 골프, 나이키 골프, 뭐 관련된 브랜드에 지금 다 그 선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카카오 프렌즈 골프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없어요. 궁금한 거? 이제 다 2학년이라서 아직은 막 급하지는 않죠. 급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한번 여러분 제가 해줬던 얘기가 다 막 이렇게 잔소리로 들리고 그냥 이렇게 흘려들릴 수 있는 소리도 있는데 정말 중요해요. 언어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저도 언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득을 봤어요. 물론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런 득을 본 것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영어, 중국어나 스페니쉬 이런 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정말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취업난이다, 뭐 되게 뭐 취업하기 힘들다 하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그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특출나게 해야 거기서 뽑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한 분야를 파고들어서 거기 정말 전문가가 되든지 아니면은 남보다 뭔가 잘하는 뭔가 하나를 더 갖고 있든지 스페셜리티를 그러면은 그렇게 막 취업나 이런 거 이렇게 많이 고민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좀 늦게 좀 뉘우치었던 케이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받아들여서 뭔가 생각이 있다면 되게 일찍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뭐 있나요? 질문? 질문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없으면은 오늘 제 특강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